금지곡이라는 것은 지금 들으면 아주 낯선 말입니다. K-팝의 위상이 온 지구를 흔드는 때이니 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대중문화의 현장에서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신 헌법 시기인 1975년 6월 21일에 1차로 43곡의 대중가요가 금지곡으로 발표됩니다. 이어서 추가로 심사를 거쳐서 1975년 한 해 동안 무려 233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합니다. 일단 가수의 입장에서 자신의 노래가 금지곡으로 선정되면 모든 대외 활동이 금지됩니다. 모든 무대에서 금지곡인 노래를 부를 수 없고 라디오나 TV 등 당시 대중가요의 지배적 통로이던 매스미디어에서도 노출시킬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셈이죠. 지금처럼 유튜브 등 다른 통로를 통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닌 당시의 상황에서는 금지곡이라는 것은 곧 가수 생명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금지곡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민족문화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선 아리랑, 봉선화 등 한국인의 민족 감정을 고취하는 노래부터 금지곡 1호가 됩니다.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도 반공을 주요 정책의 기준으로 하는 분단정부가 수립되고 한국전쟁 이후 월북 작가가 관계된 모든 노래가 금지곡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를 조금이라도 풍자, 비방한다는 혐의가 붙으면 무조건 금지곡이 되곤 했죠. 1975년의 조치는 그 절정으로 대표적인 금지곡을 살펴보면 양희은의 아침 이슬, 김민기의 친구, 송창식의 왜 불러, 고래사냥, 이장희의 그 건너, 불 꺼진 창,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패티김의 무정한 배, 신중현의 미인,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 등입니다. 이만하면 당시에 인기 있던 거의 모든 곡이 금지곡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외색풍, 창법저속, 불신풍조 조장, 퇴폐성 등이 있는데 실제로는 지배층의 심기를 거슬린 것이 주요 이유였죠. 1970, 80년대 최고의 민중가요인 아침 이슬은 1973년까지만 해도 건전가요로 선정될 정도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래의 가사 중에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라는 가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붉은 태양이라는 말이 북한의 지도자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날벼락을 맞았죠. 당시 최고의 디바였던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가사 중에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당시의 정치 현실을 빗대서 풍자한다는 것이라고 해서 불신풍조 조장이라는 항목에 걸렸습니다.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는 아빠가 월남 파병 용사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빗댔다 라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진작 노래 속에는 그런 내용은 한 줄도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이 당시 지배층의 금지곡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외색풍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는데 대통령 박정희는 그 노래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미자 씨는 청와대에 불려가서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곡에 이어서 청바지와 맥주 그리고 통기타로 대변되던 당시의 청년 문화도 금지의 대상이 되거나 속된 말로 양아치들의 저속한 문화쯤으로 폄하되었죠. 장발 단속으로 남성 젊은이들을 통제했고 미니스커트 단속이라는 방법으로 여성 젊은이들에 대해 요즘으로 치면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 탈을 이용하여 치마 길이를 재는 단속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마초 사건이라는 거대한 올가미로 당시 젊은이들의 우상이던 젊고 패기 있는 가수들을 거의 싹쓸이하는 만행을 일으킵니다. 당시 실제로 대마초를 흡입했던 가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알려졌던 많은 가수들이 훗날 인터뷰나 고백 등을 통해 자신은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중의 관심 돌리기와 물타기를 통해 대중의 시선을 정치가 아닌 다른 데로 돌려보려는 지배 세력의 전형적인 공작이었습니다. 당시에 엄혹했던 정치 환경을 말해주는 일화입니다. 지금도 그 관심 돌리기와 물타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해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말이지요.